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적지나 박물관만 가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린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문장에 보면은 이 원급 비교가 나오거든. 이 as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in search of는 무엇을 찾아서. 이번 문장에 The museum seems to have lost its dominant role이래. dominant 하면은 이제 우세한, 지배적인 이런 뜻이잖아. 지배적인, 우세한이라는 뜻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란 뜻이다. 우세하다는 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우세한 정당,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당. 그 다음에 여기에 또 predominant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dominant에 pre만 붙어서 3번 문장에 얘는 주된. 이 2번 문장 해석 어떻게 할까? 그 박물관은 seems, 보인다. 그것의 지배적인 역할을 잃었던 것처럼 보인대. 보이는 거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지배적인 역할을 잃었던 건 언젠 거야? 지금보다? 과거? 얘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투부정사의 그쵸? 완료형. 투부정사 완료형 언제 써? 그쵸?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 그 이행문 투부정사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거든?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완료형은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쓰는데 보이는 거는 지금인데 실제로 잃은 거는 과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 혹시나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to lose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도 원급 비교가 나오거든. 이 as 그 다음에 얘 be based on이잖아. 무엇에 기반하다. 그럼 이거 4번 문장만 해석하면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경험에 기반했답니다. 그쵸? 보는 것만큼. 근데 항상 얘들아 강조하는 표현은 여기 있는 표현이야. 여기 있는 표현이 강조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 뒤에 있는 건 그냥 부연 설명이고. 야, 나 빨리 달릴 수 있어. 너만큼.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빨리 달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앞에 있는 표현이 강조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니? 뒤에 있는 거는 그 어떤 만큼인지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인 거고.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너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경험을 강조하는 거다. 경험. 원급 비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1번 문장에서 기계적 해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나가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이 as 뒤쪽을 안 읽어도 된다고. 모의고사 읽을 때 앞에 있는 것만 이해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앞에 있는 as, 첫 번째 as 뒤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뒤에 있는 것까지 이해하면 좋지만. 그 다음 5번에서 일단 단어를 바꿉시다. 리틀이 아니죠. 거의 강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 파란색으로 바꾸게. 멋지로 바꾸면 된다. 멋지, 문맥상.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두 번 나오거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이 형식으로 써줘야 돼. 이거 우리 저번에 한번 연습한 적 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얘 대수로 바꾸면 안 된다. 대수로 바꾸지 마라. 이 대시 접속사든 동격이든. 왜냐면 이 후주가 이 앞에 있는 애를 끌어오는 거거든. 그 민족의 그쵸? 그 부족의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그들 자신의 것과 꼭 후주로 써줘야 되는 거. 질문은 이거야. 이 3번 문장에 이 확장이라는 게 문맥상 어떤 확장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써봐.
그 다음 2번. 3번 문장 보면은 이치 쿼터백들이 각각의 쿼터백들이 특정한 숫자와 수치를 갖고 있는데 보통 from A to B로 써도 되거든? 근데 또 range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 range from A to B 이렇게. range도 우리가 명사로는 범위로 알고 있잖아. 동사로 이르다, 다양하다. range 이르다, 다양하다. 나는 보통 다양하다라고 알고 암기하고 있거든. 이 단어를. 여기 to가 또 있네요. 중간에 from A to B, to B로. 밑줄 쳐놔라. from A to B, to B. 그 다음에 그러한 숫자가 어떠한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 4번 문장에. 그 다음에 분홍색 형광펜 등김에 7번 문장에 그러한 리그가 어떠한 리그를 의미하는 건지. 그쵸? 여기에 소유격 여기 뒤쪽으로 볼게.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세미콜론 뒤쪽으로 보면은 주절의 주어는 participants잖아. 얘 이거 구조 조심해. 세미콜론은 접속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participants 나오죠. 여기에 걸리는 동사는 뭘로 찾아왔어? wins. 얘를 무조건 동사 형태로 써야 되는 거. 꼭. 그 다음에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시 나오니까 얘도 2번 형광펜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무조건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써야 된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래. 어메스, 모으다, 축적하다 이런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사구문 들어간 거죠. 분사구문. Defined by each virtual league differently. 이 정의되는 것의 선행사가 뭔 것 같아? 지금 한번 해석해서 찾아봐. 각각의 가상 리그에 의해서 다르게 정의되는 포인트죠. 예수시켜주는 거야. 얘 앞에 있는 애 바로. 인성여고 준비됐나요? 네. 이거 성은이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니? 6번, 7번. 연우는? 그쵸? 저 1번이랑 3번으로 할게요. 1번이랑 3번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의 그런 문화 투어리스트, 관광객들 있잖아. 문화 관광객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가서 내가 문화를 탐방하겠다. 오늘날의 문화 관광객들이 얘들아 찾을 가능성이 있대. 뭐를 찾냐면은 popular, 대중적이거나 일상적이거나 거리의 문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뭐만큼이나 그러냐면은 그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적지나 박물관을 우리 일본 갈 때 박물관 가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뭘 하는지 이런 게 더 궁금하죠? 그 박물관이라는 것은 얘들아 잃은 것처럼 보인답니다. 해석 잘못했네. 잃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의 지배적인 역할을. 근데 얘들아 박물관의 역할이 뭐였는지 알아? 의미의 공장이었거든. 의미로 가득 차 있었거든. 그 현대사회에. 그래서 문화 관광객들은 뭘로 이동을 했냐면은 의미를 찾으러 갔다는 거죠. elsewhere, 다른 곳에서. 박물관이 그것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의미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주된 방향 있죠. 이 확장의 주된 방향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 있답니다. 여기서 무엇의 확장을 얘기하는 걸까? 그 연우 앞에? 은영이? 무엇의 확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문화 관광객들이 이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확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4번 문장까지 포함해야지 내가 요약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유산 헤리티지 박물관 중심에서 나 왜 검정색으로 썼죠? 이게 요약이기도 해서 그렇거든. 요약이기도 해서 유산 박물관 중심에서 일상의 삶 체험으로 문화 관광 개념 확장. 이들아 이제는 있잖아 얘들아. 문화 관광이라는 게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니까. 보는 것만큼이라. 박물관에서 그냥 전시된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그 정의 있잖아. 문화에 대한 정의. 근데 뭐로써 문화를 정의하고 있냐면 문화 이꼴 뭐다? 삶의 이 전체 방식이다. 뭐뿐만이 아니라 as well as 예술이나 학습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생의 방식이다. 이러한 개념이라는 게 특히나 관련이 있죠. 과거의 정의 있죠. definition. 문화관광의 정의 있잖아. 이게 너무 많은 강조를 했잖아. 문화관광을 뭐로써 강조했는지 알아? 과거에는 문화관광 이꼴 예술이나 예술의 형태나 유산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 젠장? 여기죠? 저 제대로 하고 있죠. 그것에 더 적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되게 지역적으로 문화관광이라는 걸 봐서 그냥 예술작품 보거나 그런 유적지 탐방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예를 들어서 박물관 방문, 마뉴먼트는 이제 기념물. 그 다음에 갤러리나 티어터. 근데 문화 관광객들은 또한 흥미가 있다는 거죠. 더 익스페리엔셜, 경험적 측면의 그 문화에. 인터내셔널, 국제적 상황에서 있잖아. 특히나 어떤 상황이냐면 인디저너스, 토착의 혹은 민족의 그러한 관광에서 그 삶의 방식 있지 얘들아. 피플의 어가 붙었잖아. 그러면 피플이 민족이란 뜻이야. 민족. 피플 자체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 한 민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행자들은 동기부여 받는 거죠. 주로 first hand, 직접적인, 얘는 어휘리티 없던데요. 직접적인 authentic, 진정한. intimate는 뜻이 뭐냐? 친밀한 그런 접촉에 의해서 동기부여 된답니다. 그 부족들과. 그리고 그 부족의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다르거든. 그들 자신의 것과는. 여기서 그들 자신의 것에서 대열은 누굴까요? 대열. 누구 자신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트래블러로 봐야 되는데 스위치가 안 돼 있네요. 젠장. 여튼 연결시킬게. 이렇게. 그 다음 2번. 생각보다 수업이 빨리 끝나는걸? 이거는 하늘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니? 3번, 4번. 다른 거 찾아오신 분? 시연이? 1번, 그쵸? 쿼터백은 예시거든? 결국에 이 사람 1번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같이 한번 보면 비록 많은 그 미국인들 있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간주동사 consider. 미국인들 수학 못하죠? 저처럼. 수학이라는 걸 지루하고 tedious, 따분하다고 생각하거든 미국인들이. 근데 모든 형태의 표준화된 순이라는 건 수치랑 숫자를 이제 포함하고 있답니다. 미국인들이 수학을 지루하다고 생각할지언정 그들이 즐기는 미식 축구는
숫자에 기반해 있다, 수학에 기반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글쓴이는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랭크는 여기서 동사로 순위를 매기다,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쿼터백의 순위를 매기는 거 NFL에서 이게 랭킹을 순위 과정을 표준화한 것일 때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순위의 과정을 표준화한 거냐면은 정의함으로써 다른 수치적인 범주라는 걸.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해야죠. 바보짓 하고 있는데. 이렇게죠? 이렇게죠? 젠장? 요렇게. 그쵸? 쿼터백의 순위를 매길 때 예를 들어서 NFL에서는 그 순위의 과정이라는 걸 표준화하고 있답니다. 쿼터백은 그 미식축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러한 순위의 과정을 어떻게 표준화하냐? 정의함으로써, 다른 수치적인 범주를 정의함으로써. 근데 이게 모든 측면의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포괄하거든. 밑에 이제 예시가 나온다. 어떻게 수치화하는지, 그 포지션이라는 걸. 각 쿼터백들이 특정 숫자랑 수치를 갖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해. 패스 성공률의 퍼센트, 그 다음에 인터셉션, 가로채기, 터치다운 가로채기, 그 다음에 야드는 지금 거리에 다니니까 거리의 수가 되는 거다. 패스된 거리의 수, 게임당. 이런 걸로 쿼터백이 이제 점수화된다는 거죠.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수치화돼서 점수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쿼터백의 생계라는 건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에 달려있대. 이러한 숫자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로 연결시킬게요. range from A to B, 여기로 연결시켜도 되긴 하거든. 여기로 연결시킬게. 미식축구의 이런 포지션 중에 하나인 쿼터백이 얼마나 패스를 잘하는지, 얼마나 잘 가로채는지 상대방의 공을, 그 다음에 얼마나 먼 거리로 공을 패스할 수 있는지가 이 사람들의 실력을 보여주는구나. 이 사람들의 생계는 이러한 수치에 달려있구나. 레이즈는 여기에서 연봉 인상이죠. 연봉 인상을 negotiate,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쿼터백들은 항상 시켜야겠죠, 이러한 숫자들을. 그리고 쿼터백이 벤치로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주 뭐 때문이냐면 만족스럽지 않은 숫자들 때문이랍니다. 이해하고 있죠? 밀리언은 100만이죠. 그러니까 1300만이 되죠. 최소한 1300만의 미국인들이 가상 풋볼 리그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들을 사용해서 가상의 게임 같은 걸 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그 가상의 풋볼 리그에서 참가자들은 플레이어를 선택하게 된대. 다른 전문 팀으로부터 해. 그 시즌의 끝쯤에 참가자들 있죠.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그들의 버추얼 팀들이 이제 모았잖아. 가장 많은 포인트를 모은 그 참가자가. 근데 이 포인트라는 건 정의가 되거든. 각 버추얼 리그에 의해서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거대한 거액의 상금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한 리그라는 건 심지어는 드래프트, 프로 신인 선수 선발 제도라는 것도 갖고 있대요. 그 시즌의 시작에. 가상 게임이지만 이러한 절차도 밟고 있구나. 여하튼 미국인들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할지언정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숫자와 관련된. 서치 리그는 여기로 연결시킬게. 버추얼 풋볼 리그로. 주제문은 1번으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고